이번 시간은 2장의 원자, 분자 및 이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원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소란 화학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더 간단한 것으로 분해할 수 없는 기본 물질을 원소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원소는 118가지가 알려져 있고 그중 90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이고 나머지 28개는 인위적으로 합성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을 우리가 주기율표로 만들어냈는데 누가 여러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중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를 현대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소들의 상대적 질량을 배열을 하고 그 배열한 원소들의 화학적 반응성에 따라 그룹핑화한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가 되겠습니다. 주기율표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주기율표의 특색을 보면 옆으로 가는 주기가 있고 아래 위로 가는 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는 주기는 7개의 주기가 있고 족은 18개의 족이 있습니다. 이 중 미국식에서는 처음과 두 번째를 1A, 2A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론 이쪽서부터 3A, 4A, 5A, 6A, 7A, 8A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가운데는 전위 원소라고 해서 1B, 2B,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전위 금속을 10개를 전위 금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56과 71 사이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57번부터 70번까지를 란타나이드 금속이라고 하고 88번에서 103 사이에 들어가는 89번에서 102번까지의 금속을 악티나이드 금속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기율표를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주황색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비금속에 해당되어지고 회색 부분은 금속에 해당되어지고 황토색은 이것들은 준금속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특히 이 주기율표의 30번까지의 이야기는 이 주기율표에 들어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면 일반 화학의 절반 정도는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번까지 의미를 상당히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번에서 30번까지의 주기율표 원자 번호와 원소 이름을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 일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30번까지를 이름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냐면 1번 하이드로젠, 2번 헬륨, 3번 리튬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서 29번 카파, 30번 징크 이런 식으로 30번까지의 원자 번호와 이름을 영어로 전부 다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면 수업을 할 적에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암기하고 있나 암기하지 못했나를 발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당연히 성적에 반영되어집니다. 꼭 외우도록 하십시오. 원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원소들에 대해서는 색이 성질, 크기 성질,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기 성질은 어떠한 물질이 몇 도에서 녹느냐 하는 이러한 온도에 대한 것들은 세기의 성질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크기의 성질은 어떤 원자는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부피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길이, 부피에 대한 것은 크기의 성질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또 물질들의 물리적 성질이 있는데, 물리적 성질은 화학적 변화가 없는 이러한 변화를, 화학적 구조의 변화가 없는 어떤 특성의 변화, 이러한 것을 물리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즉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 그러나 화학적 변화는 없는 것이죠. 단지 상태의 변화만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리적 성질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성질은 화학적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화학적 성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쇠가 녹이 쓴다. 그러면 쇠는 Fe2라고 표현합니다. 철. 근데 녹슨 쇠는 뭐라고 하느냐? Fe2O 또는 Fe2O3, 즉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변화를 화학적 변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우선 1쪽, 주기율표로 다시 넘어와서 1쪽의 알카리 금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1A족이죠. 수소를 제외한 1A족, 이것을 우리가 알카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알카리 금속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알카리 금속에는 리튬, 소디움, 포타시움, 루비디늄, 세슘 등을 우리가 알카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알카리 금속은 상당히 반응성이 큽니다. 상당히 물과 반응하면 격렬하게 반응해서 폭발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소디움 금속을 물에 집어넣으면 폭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즉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소디움 금속을 우리는 어떤 화학 시약 내에 수분을 제거할 적에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소디움을 가끔 사용한다고 그랬죠. 소디움 상당히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될 시약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수소는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수소는 금속이 아니고 비금속이니까 알카리 금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A족. 이 A족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카리 토금속, 알카라인 어스 메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알카라인 어스 메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벨리움,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리움, 라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카리 토금속이라고 표현하고, 일족보다는 반응성이 약하나 천연에서 순수 상태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천연 상태에선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물질과 화합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2A족. 그 다음에 7A족. 여기에 7A족이라고 합니다. 17족이라고도 하고 7A족. 이것을 우리가 할로겐족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할로겐족.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플로린, 크로린,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고, 여기 아스타틴이 있는데 아스타틴은 너무 소량으로 존재하고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 나머지들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런 것들은 화학 반응에 많이 쓰이는 원소들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족 또는 8A족이라고 표현합니다. 18족을 우리가 노블가스라고 표현합니다. 비활성 기체 노블가스. 여기에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지난, 라돈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비활성 기체들은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레드 칼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금속에 해당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비금속, 준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여기 금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비금속, 비금속을 표현하고 있죠. 비금속. 여기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게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그러니까 보론, 실리콘, 저르마늄, 아세닉, 안티모니, 텔루륨, 아스타틴 이런 것들이 준금속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이런 준금속은 반도체 원료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